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 심리학 중에 일주론, 일주론 갑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면 오늘 할 갑술은 어떠한 에, 모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목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거침없이 행동을 하는 간목이 이제 모양을 보면은 술토라고 하는 것은 철로 보면은 가을철이죠. 가을철의 나무고 또 모양을 보면 바짝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산, 민농산이죠. 민농산에 있는 나무. 물이 하나도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고사목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갑진에 비해서는 갑술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운성으로 갑목의 일생을 볼 때 12운성으로 술은 양지에 속한다. 자, 갑목은 생이 어디에 생하느냐 했더니 갑목의 전 계절인 겨울철 해에서 생. 그래서 해에서부터 생에서 생, 자가요, 축이 대, 인이 노, 묘가 왕, 진이 지난번에 쇠라 그랬죠. 왕쇠. 그리고 사가 그게 병이 됩니다. 병, 쇠, 병. 그 갑, 오가 오에서 사가 되죠. 갑목은 오에서 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에서 묘자리 들고 신에서 완전히 절이 돼 버립니다. 완전히 절이 딱 되고 그리고 다시 술에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형상. 양은 이제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유에서는 태가 됩니다. 양.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입태하는 것은 유고 술토에서는 이제 뱃속이 길어지는 형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에서 다시 뭐가 된다? 바깥으로 나오는 생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형상이다. 아직까지 갑술은 어떻게 마음대로 해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자, 갑목은 편제는 긍정적인 주체라고 그랬죠. 갑목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술토 속에 지장간이 정신무가 있습니다. 왜 정부터 하느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요. 정의 삼합을 먼저 살피고 삼합은 그 사람의 사회성을 뜻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회성이 정을 보고 자 정이 뭐냐면 경금이 대입을 하면 정은 정관이죠. 정관을 채로 해서 원래 정관을 채로 해서 여기서는 갑목과의 사이에서 정하는 상관의 작용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적 상관이다 이 말. 정관적인 아주 합리적이고 또는 자기 생각의 틀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강경하게 말한다, 주장을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가보라 해요. 가보. 그래 가보가 하나 갑수 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들어있죠. 지향성에. 그 다음에 신금은 자체가 경금에 대입하면 급제지요. 그러니까 급제고 여기서는 정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급제적 정관이다. 뭔 말이냐? 좀 있어 설명하겠지만 어떤 그 합리적이고 법대로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한다 할까? 그런 모양입니다. 편인적 편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마음대로 거침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 또 편의는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한 거를 탁 관리한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앞에 했던 대로 정화는
정관적 상관으로서 가보와 유사하다 그랬죠. 합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경하게 전해야 한다. 정하는 삼합으로서 인호술의 중에서 오하에 답니다. 급제적 이 말은 남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들어야 하는, 합리적으로 남의 말을 들어야 해요. 참 그러니까 압박감이 든다. 그 압박감이 20%나 된다. 20%가 상당히 큰 거예요. 편의는 뭔가 남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듣는 것이 20%이나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많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더욱 주장하게 된다. 편인적 편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즉 자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한다. 관리한다 말은 내 스스로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왜? 정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절당하면 경로란다. 분노가 경로를 한다. 자, 갑진과 갑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에 했죠. 갑진은 옥토에 심은 나무로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술은 시들해진 고사목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잘 받는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갑술은 내부적으로 신과 정이 있습니다. 자, 신은 정관이고 정화는 상관이죠. 소위 말하는 상관과 정관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상관겸관이란다. 상관이 관을 겸이 아니라 견관. 겸자 아닙니다. 견이다. 견. 상관이 관을 본다. 볼견자입니다. 상관이 견관 본다. 상관이 관을 본다. 그럼 상관이 관을 보면 상관이 신금인데 상관이 정한데 신금을 보니까 얼마나 서로 그거 하잖아요. 화와 금이 그걸 하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겁니다. 갑술은 그래서 가장 간지 중에서 변화가 무상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다. 이 갑술이 물이 없는 것이 다르죠.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인성이 없다. 남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갑술에 술토자가 있으면은 사주에 술토자가 있으면 뭐 갑술 말고 뭐 병술이든 또 무술이든 뭐 경술이든 임술이든 어쨌든 간에 술자가 있으면 갈등이 많다. 그건 왜냐하면 술토 속의 정화와 신금이 처음부터 그걸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로부터 술자가 사주에 많이 있으면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안 좋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갑수로 태어난 사람은 심사가 매우 복잡합니다. 즉 정신정무가 들었잖아요. 정신무가 들었습니다. 간목이 늘 스스로 움직여가는 것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간목이 늘 스스로 정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남한테 그것을 옳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페이스대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옳은데 옳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막 설명해 가려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 견지를 유지하려니까 참으로 마음속에 복잡함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갑술은 남이 보는 것보다 훨씬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상관이 정관을 보기 때문에 상관겸관이면 백해가 무익하다. 백해가 모든 게 백해 무익이다. 이익은 없고 모두 해롭다. 백가지 해롭다 뜻이. 그러니까 신금 정관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20%에 해당하는 신금은 간목에는 큰 부담이다. 간목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금이에요. 신금 못이거든. 못. 간목을 계속 못으로 끌고 봐. 아프잖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큰 경금같이 큰 칼 한 방에 베어버리면 좋겠지만 베지도 않으면서 깔짝깔짝 하고 있으니까 매우 힘든다. 우리 몸속에 가시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와 같다. 신금은 한편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금은 블랙홀이라 해서 블랙홀, 흑체, 블랙홀이라 해서 막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빨아들이는 것이므로 정관으로 스스로 자기 관리표를 만들어 정관은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서 자기 자신의 사고에 내가 이것이 옳다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게 되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실은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러나 정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매달리기 때문에 많이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가 바르게 봐야 되는데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다 같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이 갑자기 같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순간적으로. 왜 내 마음 몰라주지? 내 마음 몰라주기 당연한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부부끼리 싸움 박질한단 말이에요. 동료끼리 싸움 박질한다.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해서. 원래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뭔가 하면 내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잘 되는 생각이 못 되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비뚤어진 생각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나왔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신금은 자기 생각을 아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 스스로 자기 관리표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대입을 해보고 아니면은 막 쳐내고 하니까 너무 그때 그 과정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갑신은 밑에 간목이 절목이 돼서 이거는 타에서 확실한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어. 독재라 독재. 링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안에서 놀아야 돼. 하지만 갑술은 그런 테두리가 없어요. 일단은 자유로워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기준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율적으로.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테두리를 만들어 놔놓고 그 속에서 다른 게 들어오면 비교해가지고 하니까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유로운 상태에 감목이 취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바로 신금이라는 겁니다. 그 신금이 책임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같다. 사실 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독재주의 같은 경우에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왜? 머릿속으로 이 두뇌를 안 움직이니까.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뭐 그냥 굶고 뭐 그래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만 꾹꾹 하고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산다면은 뭐 곧 머리가 복잡할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일하고 받으면 생계에서 먹고 그러면 뭐 다른 생각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부르고 시간이 많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갑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네 스스로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해야 되니까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갑술은 갑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갑신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갑진이 있는 것과 같아요. 세 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요. 자, 그래서 갑술의 기본 성격을 보면 갑술은 그래도 갑목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대장이야. 그냥 썩어도 준치야. 그러니까 자립심이 강하고 만인을 갖다가 지휘하고 그냥 이 독선적으로 그냥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 왜? 간목이 대장이잖아요. 그 밑에 토가 무토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토잖아요. 편제를 깔았잖아요. 간목이 편제인데 편제가 편제를 깔았으니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신금 나무를 콕콕 끌러고도 있고 정화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술도 속에 신정무가 있는데 신금은 정관이고 정화는 상관이라고 그랬지요. 무토는 편제. 따라서 직관적이고 판단도 빠르고 두뇌 회전도 빠르며 전체 관리를 잘한다. 뭐 때문에? 편제잖아요. 편제는 두뇌 회전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전체 관리 잘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어서 잘 안 되죠. 화려함도 꿈꾸지만 언변도 좋고 하지만 때로는 내 말이 이게 정말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합리적인 건가? 이렇게 자꾸 따지보는 성격 때문에 스스로가 힘드는 수가 있다.
자, 오늘 보면은 신약 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사조에서는 수나 목을 좋아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도 필요해요. 하지만 신강 사조에서는 대체로 화를 좋아하고 토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장애가 많고 또 철을 많이 거느린다. 그래서 우리 갑술이라 하더라도 신약인가 신강인가에 따라서 갑술을 해석을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처음부터 하늘의 마음을 여는 기운이다. 그렇죠. 갑목은 하늘의 마음을 처음 열어요. 그런데 술토는 화의 창고예요. 영어로 화의 창고잖아요. 화의 창고로서 이제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목은 원래 용소sun 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을 성분에서 저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원래 갑목은 쭉쭉쭉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성장을 그만하라고 술토가 가을 기운을 맞이하니 계속 발전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더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운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갑술의 원래 마음과 행동은 처음 갑술은 성실하여 일을 합니다. 하지만은 타인을 잘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안 되니까. 갑술 일생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앞으로 개척하면서 뭐 의욕적으로 막 몰두합니다. 하지만 난간에 부딪혀. 왜?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은 못 나가잖아요. 여름은 무조건 나가고 봄은 뻗어 나가지만 가을은 딱 이제 내 그만해라 하고 이제 성장을 멈춰라 하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난간에 부딪혀서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술이. 그래서 성격적으로 부러지니까 성격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낭만적이고 막 이런 감정도 오래 가면은 곧 시들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용두삼이다. 처음에는 막 그냥 용처럼 세상을 모두 자기 천하에 둘 것처럼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꼬리가 돼요. 뱀꼬리가 돼버리더라. 그러고 남에게 기대하려는 의타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감목이 자기가 다 부딪히니까 술토가 되니까 남에게 기대리는 의타성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술토가 감목의 양지에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결과 항상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는 의지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갑술에 여러 가지 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화개살. 자, 화개살은 여러분 어떤 것이 화개살이냐면 지지가 진술충미가 되면 일지가 진술충미가 되면 화개살이라고 그래요. 화개살은 뭐냐면 무덤 속에 관 속에 들어가면 꽃을 딱 덮잖아요. 그런 그와 같다. 관 속에 들어가서 꽃을 딱 덮어놓은 상태. 모든 것을 꽃을 덮어놨다. 문학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독하잖아요. 관 속에 들어있으면 고독하겠죠. 그리고 현침살이 있다 말은 간목이 현침이 있습니다. 침이 있고 술토 속에 신금도 현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한다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팍팍팍 꼽으면 침처럼 꼽습니다. 말을 내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예리하고 남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니까 무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도 많이 받고 또 제재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액을 자주 당한다. 직업은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이 활인업, 남을 살리는 업, 의학업, 기술업, 침술 또는 역술가의 직업이 적습니다. 또 정인적인 것이 있어서
제 살 중에 살이 정인적인 살이 있단 말입니다. 나보다 많이 배운 배우자를 만나고 예술과 학문에 능하다. 요것은 어째 보면은 현침 그 갑술이 양지에 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 거가 늘 배워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화계의 기운, 문학과 예술 종교 특성 있는 것을 합쳐놓은 것이 정인적인 성격이 아닐까 합니다. 파자는 녹을 파는 흉신으로 빈천을 탄다. 그게 갑술은 파산의 경험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자 공망이라고 하는데 안연자리가 공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갑목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 갑자부터 시작하면 갑자부터 시작하면 갑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가서 갑이 끝나는 장소가 어디서 끝나냐면 처음에 갑자로부터 시작하면은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그러니까 술해로부터 시작하면은 갑자로 시작하면은 술해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지요. 계에 해당하면 그 다음에는 갑술. 그 다음에 말하는 갑술은 이제 갑자로부터 볼 때는 갑술이 뭐가 된다고요? 일자 공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자 공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이 공망이다. 공망은 뭐냐? 공망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허사고 모든 것이 텅 비었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12운송을 보면은 절이 된 상태다. 절을 보는 것이 끊어진잖아요. 절하면 모든 것이 흑공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망이다. 공으로 됐다. 모든 것이 다 텅 비었다. 그래 가정이 텅 비었다. 가정이 풍파하고 부부 금슬이 좋지 못하지요. 일생을 두고 풍파가 있고 곡절이 많고 더구나 여러 가지 부부가 헤어지고 하는 일을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이 뭔가 하면 신상에 상해를 당하지. 몽둥이를 맞는다. 타박을 당하여서 매 맞고 산다. 그런 살로서 울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에 매를 맞든지 실제 매를 맞든지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평도는 늘 얘기했지만 혼담의 말썽이 있고 결혼하더라도 파혼하기 쉽다. 종교나 성적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신살들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술의 마음을 우리가 행운과 연관시켜 보면 여자는 여장부로서 남자를 좀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과장을 잘합니다. 남자는 여색을 즐기고자 하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망신만 당합니다. 갑술이. 그러니까 갑목이 무토로가 밑에 있으니까 여자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여색을 즐긴다. 또 불로소득. 편제는 불로소득을 꿈꾸잖아요. 횡재수나 꿈꾸나 하면 안 됩니다. 왜? 앞에 봤죠. 갑술은 시작할 때 잘하지만 끝에 가서 술토에서 절되잖아요. 마지막에 가을철 기운으로서 절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긴다 말이에요. 하니까 허망한 일이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횡재수에 집착해서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침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게 갑술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술도석에 없는 게 뭐예요? 기운 중에 없는 것이 갑목이니까 갑이 있고 술도석에 신영무가 있는데 없는 게 딱 하나 물이 없어. 그러니까 갑술은 물이 정말로 필요하고 갑술은 물이 여기서는 수가 인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배움이 되고 배움과 지혜에 마음을 내가 두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고운 정보다 미운 적이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별 또는 독소공을 싶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에 잘 가다가 끝에 잘 안 된단 말이 바로 중년 이후에 이별이 되고 독소공망이 쉽다. 자식 간에 불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술의 뜻을만 알면은 이렇게 해서 끝이 안 좋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 간의 불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갑술사주는 모두가 다 그러느냐? 아니다. 운이 끝으로 갈수록 수운으로 흐르면 그 수나 간목으로 흐르면 운을 면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거는 뭐라고? 신약한 사주고, 신강한 사주 같으면 오히려 화나 토를 즐긴다. 내가 간목이 많다고 하면 술토가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갑술이 뭐가 많으면 토가 많고 또 그런 게 많으면 약하잖아요. 그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목이 필요할 것이요. 신약사주는 간목이 너무 많아요. 수목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간목의 힘을 빼는 화기운이나 토기운을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갑술은 개운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갑술은 남말 안 듣고 속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위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신앙 등 마음 수양이 필요하다. 왜? 수기운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갑술은 누구보다도 신앙을 해야 되고 마음 수양이 필요한 사주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갑술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윗사람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 세 번 덤벙덤벙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따져봐야 됩니다. 남녀 모두 색을 조심해야 한다. 또 남의 보증을 쓰거나 갯돈놀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체성을 가지고 주변 욕을 물리치고 자신의 분수를 지켜나간다면 우수한 두뇌와 판단력으로 일찍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17번. 만일 비록 이해심도 많고 인정도 있어서 어렵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때 지나치게 되면 이를 덤벙거려서 오히려 큰 낭패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갑술의 가장 허점이 덤벙대는 거다. 왜? 편재의 기운이 원래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크게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 간목 자체가 그러는데 깔고 있는 술토 자체가 또 뭐라고 그렇게 편재기가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간목이 편재인데 원래 간목 자체가 편재의 기운인데 술토가 바로 편재가 되기 때문에 본 기운이 편재가 되기 때문에 편재가 편재를 만난 꼴이니 얼마나 덤벙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덤벙대면 안 된다. 특히 부부관계나 자식관계에 말이 불쑥불쑥 상처받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갑술이 가장 편재가 원래 말투가 편재의 말투는 불쑥불쑥 하는 겁니다. 말을 잘라. 말이 잘라. 여러 가지 설명이 없어. 이거 해, 저거 해. 기분 나빠. 싫어.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버리니까 정말로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해서 부부와 자식 간 불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은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갑술은 덤벙거리지 말라. 차분히 살펴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내 마음을 살피는 마음, 내 자신을 살피는 마음, 성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언제? 제일 좋은 거로 내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말하지 말고 하기 전에 한 3초 정도 내 말할 것 정리를 해보면서 이 내 한 말이 나와 상대를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두 개를 생각해 봐요. 죽이는 일이면 하면 안 돼요. 살리는 일이면 하시라는 겁니다. 상대와 나를 동시에. 근데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자, 수행법으로는 명상수련, 역시 인성을 도와주는 수작용이죠. 그리고 지장보살기도. 이 지장보살은 내가 그동안의 말과 행동과 뜻으로 신구어라 그래요. 뜻으로 지은 말과 행동과 뜻으로 지은 많은 죄업들을 참회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장보살 기도라는 겁니다. 지장보살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장보살 기도는 참회 기도를 할 때 많이 쓴다. 업장소멸 기도에 많이 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장보살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느냐. 지장경을 읽는 것도 있고, 지장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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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은 대중적인 인기 직업이 좋고, 의학, 교육, 문학, 예술, 종교, 외교관. 활인업으로서는 의학업, 기술업, 침술업, 육술가, 직업. 그리고 뭐 역시 기술적인 것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건강은 편두통에 주의하고 신장, 위장, 중풍 등이 유의하는데 편두통, 갑에 기토가 없으면 합이 없으면 편두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주의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임자, 병술, 갑술. 자, 보다시피 갑목이 술토를 밑에 있는데 지지술이 3개나 쫙 있어요. 자, 갑술이 편제지요. 갑술이 편제인 경우에 말솜씨가 참 좋습니다. 처세가 좋습니다. 뛰어난 머리가 있죠. 지혜로 사회활동을 하며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설득해 나갑니다. 그런데 덤벙거리지 마라 그랬죠. 덤벙거리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갑목이 이분은 연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연애 임자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심성이 태어난 연애 임자가 있단 말은 잠재적으로 뭐가 있다? 인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생수에서 여차하면 이렇게 감목에 물을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운이 목이나 수로 흐르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29세에 보면은 35세에서 자, 간목 지지로 보면은 목은 또 임묘진 목은 흐릅니다. 그래서 앞에 해자축 임묘진 흘러서 첫 중년까지가 55세 중년까지가 수목운으로 흘러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갑술이 가을철에 태어나면 인물이 굉장히 좋고 두뇌가 명석합니다. 하지만 신체가 허약합니다. 왜? 신체 허약하게 돼 있잖아요.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수목이 있는데 다행히 사주에 물이 한 모금 없는 게 아니라 연애에서 이렇게 임자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운이 참 수운으로 흐거나 목으로 흐르면 자기 어려움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수목운으로 흐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 사람은 아나운서 그렇죠. 남자 아나운서가 해당됩니다. 자, 이분은 갑술인데 앞에 역시 연애 임진이 있어요. 임진이 있다. 그럼 역시 임진이 있고 갑목이 여름철을 태어나면 상관적인 기운이 많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달변가입니다. 원래 갑목이 말솜씨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처세술이 좋고 말솜씨가 좋고 편집격이기 때문에 뛰어난 머리와 지혜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면 고갈돼 가지고 나의 힘이 빨리 사라지고 또 갑술의 원래의 그 성질상 시작은 잘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 사주를 보는데 이 사주가 좋은 점은 역시 초기에 인목운으로 흐르고 중년 때 수운으로 흐른다. 수목으로 흐른다. 이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임진년이 같으면 여군으로 흐르죠. 그래서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그 60년이 해자축 임묘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참으로 어릴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운 흐름 봐서는 성성장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분은 정치가인데 72세의 정치가 여자입니다. 화술도 좋고
남자 같으면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식도락가고 하지만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툭툭 하다가 경거방동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책을 보고 내가 이 사례를 뽑았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말을 조심해. 근데 정치가는 사람들이 참 함부로 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를 공격할 때는 마구잡이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의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 조심하는 게 좋겠지요. 자기의 어떤 그 지원자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은 막 좀 과한 말해서 속 시원하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냥 국가적으로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말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갑자로부터 우리가 갑진, 그리고 갑오, 그다음에 갑신, 갑술 쭉 해왔지요. 갑자, 갑진, 진사오, 갑오가 있죠. 갑오, 또 갑신, 갑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늘은 갑술로서 이제 공부를 갑목에 대한 정리가 다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을추, 자축, 춘, 인묘, 을묘, 그 다음에 묘진사, 을사, 그 다음에 진사오미, 을미, 그 다음에 미신유, 을유, 마지막으로 을해 6글자를 또 공부를 하겠죠. 이렇게 60갑자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 상담을 할 때 좋은 요령은 항상 상대의 그 어떤 내담자, 내담 요청한 사람들을 뭘로 본다? 일주로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일주로 기억해 놓고 그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의 그 여부만 기억을 딱 해 놓으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전화 딱 하면 그 사람 일주를 알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와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먼저 우리 공사주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역시 뭡니까? 이 60갑자를 잘 아는 좋아요. 60갑자 성질을 잘 알고 두 번째는 뭐 알아요? 60갑자 성질을 잘 알고 60갑자의 그 물상적인 60갑자, 그다음 10성적인 60갑자, 그다음에 12운성, 그리고 또 신살 등등 이런 것을 조금 같이 나누면 굉장하게 통변을 말하는 거죠. 말하고 상대한테 해주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판단하는 기준이 신강, 신령하나 용신이 뭔지 귀신이 뭔지 하는 것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운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운 흐름에 따라서 사주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말이 뭔지 필요한 말, 그 사람이 물은 말 외에도 그 사람이 가장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알려주는 것이 상담사, 우리 운명 상담사들의 하나의 방법이 되고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상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 더욱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